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오늘 소개할 환자는 궤양성 대장염과 함께 20년 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50대 후반의 환자입니다. 21년 전인 2004년부터 점액변이 계속 있으셨답니다. 그래도 좀 이상하다 생각만 하고 그냥 지내셨대요. 그러다가 2009년에 치질 치료를 했는데 치질 수술하던 의사가 직장 쪽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이때 내시경과 검사를 하고 나서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5-ASA 경구약과 좌약을 사용했는데 별다른 호전이 없었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나서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문페이스가 심하게 왔답니다. 화학합성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쿠싱 증후군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얼굴이 심하게 붓는 문페이스죠. 얼굴이 보름달처럼 붓는다고 해서 문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증상 역시 양방은 치료 방법이 없고요. 한약으로 치료하면 좋아지죠.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심하니까 스테로이드를 못 쓰고 면역 억제제와 메자반트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먹어도 낫지도 않으니까 2024년부터는 면역 억제제도 안 드셨답니다. 궤양성 대장염을 10년 넘게 앓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저런 양약을 다 써봐도 치료가 안 되니까 양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어차피 양약 써봤자 효과가 없고 양약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죠. 낫지도 않는데 부작용만 생기니 양약을 안 먹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메자반트만 복용 중이다. 그러다가 이분이 유튜브에서 저를 보시고 나서 여기 가야겠다 싶으셨대요. 그래서 급하게 오셨더라고요. 한걸음 한의원으로 내원하신 것이 2025년 1월입니다. 복용 중인 약은 메자반트 한 알이네요. 보통 메자반트는 하루에 4알 정도 먹는데 한 알은 그냥 거의 먹는 신용만 하는 거죠. 약을 완전히 안 먹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대변은 하루에 2-3번, 혈변이 검붉은색으로 뚝 떨어진다. 점액변이 항상 있다. 평소 식욕은 나쁘지 않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식욕이 떨어지고 식사량도 0.5에서 1인분 정도인데 소화가 잘 안 된다. 과식하면 소화가 안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더 안 된다. 젊었을 때부터 잘 체했다. 안 좋아질 때는 속이 울렁거린다. 보통 많은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이 악화기를 반복하죠. 이 폭이 적은 분들도 있고 아주 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화기가 파도 치는 것처럼 한 번씩 쭉 밀려왔다가 시간 지나면 덜해지는 거죠. 찬 음식 먹으면 속이 불편하고 평소에도 배가 좀 차갑다. 추울 때 배가 더 시리다. 매운 음식 먹으면 속이 쓰리다.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속이 차가운 증상, 전형적인 상부소화기 장애형이죠. 이분이 첫날 진료하면서 저 진짜 원장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저 치료해 주실 수 있죠?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좀 소심해서 환자에게 확답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런 전형적인 환자는 좋아질 게 보이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죠. 좋아지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2025년 1월 13일 대변 염증 수치인 칼프로텍틴이 2780점, 대변 자멸 반응이 1200점 이상 양성으로 나옵니다. 환자분이 놀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20년 넘게 알아오시면서 계속 병원 다니고 검사하셨으니 대충 본인의 염증 수치를 알고 계시지 않았겠어요? 좀 빨리 좋아지고 싶으면 한약을 하루 3번 복용하라고 말씀드렸더니 하루에 3번 복용하십니다. 그리고 9일 만인 2025년 1월 20일에 대변 횟수가 하루에 2번, 혈변 점액변이 50%가 줄어듭니다. 1월 29일부터 마른 방귀가 나온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은 마른 방귀를 못 끼죠. 방귀 끼려고 하면 분비물이 같이 팍 나오니까 방귀 낄 때마다 화장실에 가야 되잖아요. 그게 한약 복용하고 20일 만에 없어집니다. 3월 11일이 되니까 혈변이 없어졌다. 점액변만 조금 나온다. 식욕이 좋아지고 명치 쪽 답답하던 것이 50% 정도 줄었다. 배 차가운 것 못 느끼겠다. 안 좋을 때 울렁거리는 것 없다. 안 좋을 때 아랫배 팽만감 있던 것도 없다. 3월 14일에 대변 검사 해보니 칼프로텍틴이 1563점 많이 떨어졌죠? 많이 좋아져서 이때부터 한약은 정상적으로 하루에 2번 먹기로 합니다. 4월 7일에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오늘 설사를 4번째 했다. 장염인 것 같다. 치료하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생기죠. 음식 때문에 뜬금없이 설사가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 경과 관찰하고요. 이날 환자분이 걱정이 되어서 한약을 하루에 4봉 드시고요. 다음날 되니까 괜찮아지셨다고 하네요. 한약의 최대 장점이 이런 거죠. 사람의 몸에 맞게 약을 주기 때문에 약이 잘 맞으면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어요. 증상 나쁘다고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하루 복용량의 2배, 3배 먹어보세요. 바로 부작용 심하게 생기죠. 2025년 4월 22일에 다시 대변 검사 해보니 칼프로텍틴이 234점, 3월 14일 대변 검사가 1563점이었는데 한 달여 만에 또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죠. 4월 말에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왔는데 담당 교수가 바뀌었답니다. 원래 메자반트 하나만 먹었었는데 이번에 바뀐 의사는 그러면 안 된다고 메자반트를 4알로 늘려주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의사가 좀 의욕적인 것 같기는 한데 메자반트 4알 먹는다고 낫는 병이 아니죠. 환자분이 제게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길래 원래대로 그냥 한 알만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2025년 5월 16일 대변 칼프로텍틴이 66점 뚝뚝 떨어지고 있죠. 이번부터는 정상 범위로 들어갔네요. 메자반트를 끊습니다. 그런데 5월 말부터 다시 혈변이 가끔 보인답니다. 이런 경우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음식 문제일 수 있고 치질일 가능성이 있고 처방을 바꿔야 할 시기일 수 있죠. 단기간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음식 조심해서 지켜봤는데도 혈변이 조금씩 있다고 해서 치질 검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합니다. 5월 말에 치질 검사를 해보니 치질에서 출혈되는 것은 아니다. 5월 27일 대변이 다시 3, 4회로 늘었다. 혈변이 가끔씩 보인다. 6월 초까지 지켜봤는데 혈변이 계속 있고 대변 횟수는 제일 처음 오셨을 때보다 오히려 조금 늘었죠. 제일 처음에는 대변이 2, 3회였는데 지금은 3, 4회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일이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치료를 할 때 원인이 하나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같은 처방을 쓰고 계속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는 전체의 20%도 안 되죠. 대부분은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처방을 바꿔주면서 치료해야 됩니다. 이럴 때 처음 원인을 제거하고 나면 2번째 원인이 올라오고 이때 증상이 악화됩니다. 저는 이런 일을 매번 겪거든요. 그래서 환자 진료할 때 첫날에 미리 말씀드려요. 치료하다 보면 좋아지는데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때도 온다. 그럴 때 낙담할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원인이 달라져서 그런 것이니 달라진 원인을 잡는데 다시 3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제일 처음 3개월 만에 증상의 50% 이상 좋아진다고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원인을 제거하는데 보통 3개월 정도 걸리고 그 사이에 엄청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진료 첫날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 내용이 적힌 안내지도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환자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한방치료에도 잠시 좋아지고 다시 처음과 똑같아졌다. 그러면서 치료를 그만두신단 말이죠. 이럴 때 제가 진짜 답답합니다. 실컷 설명했는데 나중에 딴소리 하면 답답할 수밖에 없죠. 이분도 엄청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졌는데 다행히 잘 이해하시고 꾸준히 치료합니다. 6월 9일에 대변 검사하니 칼프로텍틴이 367점. 역시나 조금 올랐죠. 처방을 바꿉니다. 약을 바꾸고 한 달이 지나서 7월 4일에 대변 칼프로텍틴이 108점. 다시 떨어졌네요. 상태 괜찮다. 혈변 안 보이는 것 같다. 대변 하루에 한두 번. 그런데 7월 초에 다시 혈변이 조금 나왔다. 좀 애매하죠? 보통 제가 치료하면서 처방을 쓰는데 A, B, C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A로 시작한 환자 중에 어떤 환자는 B가 더 잘 맞고 어떤 환자는 C가 더 잘 맞습니다. 이 2가지 처방은 적응증이 같아서 정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분은 7월에 다시 처방을 C로 바꾸어 드려봅니다. 처방을 바꾸어서 드렸더니 7월 말에는 혈변, 점액변 없다. 8월 4일에 대변 검사를 해보니 칼프로텍틴 수치가 9.7점.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네요. 이 점수가 나오니까 환자분이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분에게는 칼프로텍틴 점수가 한 자릿수로 나오는 것은 십몇 년 동안 없었던 일이거든요. 환자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계속 혈변, 점액변 없고 컨디션 너무 좋다. C 처방이 더 잘 맞는 거죠. 8월 29일에 대변 검사 해보니 칼프로텍틴이 3.8점 미만입니다. 검사실 랩에서 검출 가능한 칼프로텍틴 최저치가 3.8점이고 이거보다 더 낮으면 정확한 수치로 표시되지 않고 3.8점 미만 이렇게 표시되거든요. 그래서 9월에 대변 검사 해보고 10월에 내시경 해본 뒤에 치료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인생에서 20년 넘게 혈변, 제맥변, 소화불량을 매일 달고 살았는데 이게 몇 달 만에 이렇게 없어져 버리니 너무 이상하대요. 이렇게 좋아진 게 진짜인가 싶답니다. 21년 동안 그렇게 사셨으니 좋아지는 게 어색할 만하죠. 뇌과학 이론 중에 신경의 가소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익숙해지는데 8주 정도 걸립니다. 예를 들어 이사한 후에 환경이 바뀌어서 어색해요. 처음에는 이게 좀 낯설죠. 그런데 이 낯선 환경이 8주 정도 지속되면 이것을 정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게 8주가 걸리는 거죠. 8주가 지나고 나서 옛날 집에 가면요, 옛날 집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20년 넘게 익숙해진 내 몸 상태가 단 몇 개월 만에 바뀌어서 지금은 어색하겠지만 좋아지고 나서 8주만 지나고 나면 내가 언제 아팠나 싶을 거라고요. 8주만 지나고 나면 이제 건강한 내 몸이 일상이 되고 그때부터는 하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못했던 일이 뭐였는지 그거나 신경 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21년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앓으셔서 30대 40대 고생하고 지내셨지만 이제라도 건강을 찾으셨으니 앞으로는 하고 싶으셨던 일들, 버킷리스트에 있는 일들 많이 하시고 즐겁게 사세요. 궤양성 대장염 치료되신 거 진짜 맞습니다. 오늘은 20년 이상 궤양성 대장염을 앓으면서 그동안 양방치료로 전혀 호전이 없다가 한방치료 후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신 환자분 살펴봤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